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캐나다에서 암에 걸릴 확률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정작 암 환자 수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랜싯 의학저널의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근데 말이죠, 이 소식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소위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암과의 전쟁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자, 여기 핵심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29%.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나이라던가 인구 구성 같은 변수를 싹 빼고 순수하게 비교했을 때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990년 이후에 무려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죠. 단순히 사망률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암에 새로 걸리는 사람, 그러니까 발병률 자체도 9%나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진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암을 훨씬 더 일찍 발견하고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 바로 뒷면에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좀 암울한 미래 예측이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숫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25년 뒤인 2050년이 되면 이 숫자가 1,800만 명을 훌쩍 넘길 거라고 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암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가 무려 75%나 폭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죠.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연구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캐나다에서는 암 환자가 더 많아질 거다. 암 자체가 늘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그 원인이 바로 인구 구조에 있는 거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니까 역설적이게도 암이 발병하기 쉬운 나이대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캐나다가 처한 상황이 다른 저소득 국가나 중소득 국가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캐나다는 고령화가 핵심 문제인 반면에 다른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흡연이나 공해 같은 직접적인 위험 요소들이 암 환자를 늘리는 주된 원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담배 하나만 봐도요, 전체 암 사망 원인의 무려 21%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숫자의 증가가 이미 삐걱대고 있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먼 미래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30여 년 동안 캐나다의 전체 암 환자 수하고 사망자 수는 거의 2배에 가까이 늘면서 계속해서 의료 시스템을 압박해 왔거든요. 토론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암센터 책임자의 말이 이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환자들이 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앉을 의자조차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현장의 목소리인 거죠. 결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치료 기술이 좋아져서 더 오래 사는 환자들이 늘어날 텐데 이렇게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뼈아픈 자기 반성에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인구 변화의 파도 앞에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결국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은 생명을 잃게 될 거고 또 병이 깊어진 후에 치료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전문가들은 딱 한 가지 정답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더 늘리고 진료 예약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요. 또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암을 이겨내고 오래 사는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암 환자는 계속 늘어날 텐데 과연 캐나다는 이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